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물리스 1베이지 제목 7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저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수학, 그러니까 수학 그 난제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간에도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요, 내용들을 착실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The earliest challenges and contests to solve important problems in mathematics date back to the 16th and 17th centuries 정도가 되겠는데, the earliest, 자 이거 최상급이라는 거 챙겨가 주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초기의, 가장 이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장 이른 어떤 도전, 그리고 컨테스트, 여기서는 뭐 대회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 시행되었던, 가장 초기에 했던 그 도전과 그리고 대회들인데, 자 여기에서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는 to 동사 원형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solve, 뭐 할, 그쵸, 풀이 되겠죠. 근데 무엇을 푸는 거냐면 이 타동사의 목적어는 important problems입니다. 뭡니까? 중요한 문제들을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가장 이른, 가장 초기였던 도전들과 대회들이 있는데, 뭐 어떤 대회와 도전들이냐면 바로 중요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러한 대회랑 도전이 되겠죠. in, 어디에 있어서, 그쵸,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 바로 수학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ICE, 그러니까 x를 붙이게 되면 학과명 또는 학문명을 뜻하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문제들, 이거 좀 의역하게 되면 난제라고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제들을 풀고자 하는 가장 이른 도전들과 대회들은 까지가 주어져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 date back to가 됩니다. 앞전 시간에 한번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date back to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date부터 어디까지요? to까지를 하나의 타동사로 여겨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date는 날짜가 거슬러 가다인데 back, 뒤로 가는 거죠. 어디 쪽으로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거슬러 뒤로 가는 건데 어디 쪽으로 가는 거냐면 바로 16세기 그리고 17세기가 되겠죠. 16세기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수학에 있어서의 그 난제 있잖아요. 이거를 풀고자 우리가 도전을 했고, 또 뭐 했냐면은 대회도 많이 열었는데, 그 대회가 언제 가장 이르게, 언제 제일 처음 열렸느냐 했을 때는 16세기와 17세기에 열렸더라, 이 정도의 말이 되겠죠. 아,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수학에서의 난제를 풀고자 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가 되겠죠. 자,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Some of these problems have continued to challenge mathematicians until modern times 정도가 되겠는데, 자 몇몇의 이러한, 자 여기서 some of the를 몇몇의 이러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이러한 problems, 문제들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몇 가지 이러한 난제들은 여기서 수학적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have pp, 자 have pp 해석 어떻게 할까요? 오랜만에 정리하네요. have pp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그쵸, 완료로서 했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했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continue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continue to 연어로서 함께 챙겨가시면 참 좋겠네요. 뜻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계속해서 to 동사원형 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챌린지가, 그쵸, 동사라는 사실이죠. 다시요, 앞서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챌린지는 명사입니다. 그럴 것이 한형 명의 어순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명사니까 명사답게 도전 정도로 읽어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to,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to, 그 뒤따라서 동사원형, 그 자리에 지금 챌린지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를 종합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몇 가지 이러한 난제들은 계속해서 애를 먹였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누구의 애를 먹인 거냐면은 mathematicians, 누굽니까? 수학자들이 되겠죠. 수학자들의 애를 먹였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until, 자 until은 여기에서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modern times, 뭡니까? 그쵸, 현대 시대, 현재의 그 시대까지. 자 여기까지 보면은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아, 수학적 난제, 그것을 풀고자 오랜 세월부터, 즉 16세기, 17세기부터 풀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몇 가지 이 난제들은 수학자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정도가 지금 주제문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키워드 보여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요, 그 난제의 그 역사성, 그것의 어떤 유래, 시초부터 밝혀주면서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까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떨까? 즉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이 지문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챙겨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for example. 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페르마입니다. 페르마. 아시겠죠? 이 페르마는요, issued. 바로 뭐였습니까? 자, 과거형인 거. 시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페르마는 바로 issue. 여기서 발행하다, 출제하다, 또는 내다. 되셨습니까? 또는 여기서 정리하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했다. 무엇을 낸 거냐면은 a set of는 1년의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의 수학적 난제들을 제시했다. 탄력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언제입니까? 1657년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many 뒤에 생략된 한 단어를 제가 좀 밝혀드리면 여기 있는 challenges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러한 수학적 난제들은요, on, 무엇에 관한 것인데, 무엇에? prime numbers라는 것은 제가 밑에 적어드렸습니다. 뭡니까? 소수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and 나왔죠? divisibility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나눗셈이 아니더냐. 짧은 지식으로. 예, 저는 수학에 관련돼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눗셈 정도로 그냥 의역할게요. 잘못된 의역일 수 있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해석을 해드리면 페르마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로 과거에 1년의 수학적 난제들을 정리했고 이것들을 출제했는데 바로 1657년에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그 난제들은요 동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은 바로 소수와 나눌 수 있는 그 나눗셈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더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The solution 뭐예요? 해결책이 되겠죠. 이 해결책은 앞서서 나와 있는 이 수학적 난제에 관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to 전치사 나왔죠. 그리고 오랜만에 what이 등장했으니까 꼼꼼히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what절이라는 거 해석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가지 해석이 있죠. 그쵸?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고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의문대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편의상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관계대명사라고. 그런데 뒷구조는 동일하죠. 뭡니까? 즉 주어가 없는 미완성 구조 또는요 목적어가 없는 미완성 구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여기서 딱 보아하니까는 is 보이십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위의 구조구나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해석 정리를 좀 천천히 들어가셔야 돼요. 해석은요 동사 하는 것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동사를 꼼꼼히 좀 봐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be known as 지금 be known as라는 연어 구조가 딱 들어가 있죠. 꼼꼼하게 이 전치사의 의미들을 다 살려서 결합을 좀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로 알려지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목적으로 알려지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는에다가 딱 걸어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현재는 알려지는 것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다시 페르마의 그 마지막 정리로 현재는 알려져 있는 바로 그러한 것 바로 그것에 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해석은 항상 성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 해결책이 was not established. 바로 정립되지 않았고 여기서 의역하자면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됐죠? 등장하게 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 BPP 무슨 태가 보이죠? 수동태가 보이죠? 원래 여기 있는 establish 뜻이 뭐냐면은 설립하다, 정립하다 뜻인데 여기에서는 BPP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정립되지 않았고 설립되지 않았다. 의역하면 등장하지는 않았다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챙겨가셔야 할 단어가 뭐냐면 not until이거든요. 자 이거 언어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한번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우선 주어가 등장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편의상 not을 딱 쓰고요.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에 지금 until 딱 나옵니다. until 나오고 여기다가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되셨습니까? 편의상 여기에서 A는 동사 처리, 동사답게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 주어는 A 하지 않는다. 지금 A를 제가 동사로 잡았기 때문에 A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뒤따라서 이 until B 있죠? 이 전체를 하나로 B 할 때까지 또는 B까지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어는 A 하지 않는다. B 때까지, B 할 때까지. 자 이래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겠는데 주어는 A 하지 않는다. 좀처럼 A 하지 않아. B 때까지는 또는 B 할 때까지는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가 올 때까지는 이 정도의 예문이거든요. 다시 나는 밥을 먹지 않았어. 그가 올 때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맥락상의 의미, 문맥상의 의미. 무슨 말일까? 그치? 질문을 잘해야 돼. 뭔데요? 그가 오고 나서는 밥을 먹었니? 다시 한 번 더. 나는 밥을 먹지 않았어. 그가 올 때까지는. 그 말은 뭐다? 그가 와서는 밥을 먹었겠지. 그래서 의미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주어 은는 A 한다. B 하고 나서. 이해돼? 그가 오고 나서 지금 나는 A를 한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언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위에 거 아래 거 다 읽어드릴게. 위에 거는 직역이고 아래 거는 사실상 의역입니다. 주어는 A 하지 않아. 좀처럼 A 하지 않는데 B 할 때까지는 또는 B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결국 주어는 A 하게 되는 건데 바로 뭐 하고 나서. 그쵸? B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not until 있죠? 밑에 거 이 노란 색깔로 제가 적어드린 이 해석법 적용시켜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그 해결책은 뭐가 되었습니까? 그치? 설립되었고 정리되었죠. 근데 언제? 뭐 하고 나서? 바로 1990년대 후기가 되고 나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앤드류 와일즈에 의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1990년대 후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이 수학자겠죠? 앤드류 와일즈에 의해서 정리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위에 거 아래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봐봐. 그 해결책. 근데 무엇에 관한 해결책이냐면은 현재는 알려진 것에 관한 해결책인데 페르마의 그 마지막 정리로서 알려진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려진 것에 관한 그 해결책은요. 결코 정리되지 않았고 정립되지 않았답니다. 뭐 할 때까지는? 언제까지는? 그치? 앤드류 와일스에 의해서 1990년대 그 후기 때까지는 결코 정리되지 않았어. 근데 언제 정리된 건데? 그치? 이것은 결국 앤드류 와일스에 의해서 1990년대 후기가 되어서야 그렇게 되고 나서 그 해결책이 바로 정리되었고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난제가 등장한 때는 1657년이죠. 근데 이것이 비로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는 언제다? 1990년대 후기.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수학자를 괴롭혀온 것이 아닌가? 누가? 난제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David Hilbert, a German mathematician, identified 23 unsolved problems in 1900 정도가 되겠는데 힐버트 아무래도 이 사람도 독일의 수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사람이 주어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바로 확인했고 식별했고 여기서도 정리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엇을 정리를 쫙 해줬냐면은 23개의 unsolved 뭡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정리 쫙 해줬답니다. 언제요? 1900년에. 되셨죠? with 무엇과 함께인데 이거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 자 with는 뭐뭐과 함께죠. 여기서 가지고서 읽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바람을 가지고서. 됐죠? 어떤 소망이냐? hope that 이거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때 대신요 동격 대절이다. 즉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 하다는 희망 되었습니까? 주어 이가 동사 하다는 소망을 가지고서. 됐죠? 그러니까 이 힐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소망 하나를 가지고서 23개의 수학적 난제들을 쫙 정리를 했구나 정도의 의미입니다. 바로 어떤 소망이더냐? 접속사에 해당하는 주어. 이러한 문제, 이 23개의 문제가 would be solved. 미래에, would니까 미래의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미래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것이고, 즉 될 것인데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해석되시죠? 이 대절 전체입니다. 여기까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23개의 문제를 쫙 제시했다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가지고서인데 뭘 가지고서냐면은 어떤 소망 하나를 가지고서. 근데 어떤 소망이냐면 이런 문제들이 훗날 즉 언제입니까? 21세기가 되겠죠. 21st가 되니까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1900년에 23개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제시했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1900년 지나서 21세기 딱 됐죠. 대략 100년 이상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접속사입니다. 뭐일지라도 some of the problems 몇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were solved 자 과거형 주시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solve라는 것은 해결하다니까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몇 가지, 이 23개 중에서 몇 가지는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셨죠? 자, 여기까지 although부터 served까지가 바로 부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절이 나와야겠죠. others. 자, others라는 것은 다른 문제들이라고 읽으셔야 되고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other problems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문제들은 remain, 남아있다, 뭐뭐 하게 남아있다. 자, 여기에서 remain은 비동사의 일종이고요. 그에 해당하는 주격보어는 뭐 여기서 unserved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해석인데 remain 주격보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치 부사처럼 주격보어 하게 남겨져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풀리게 되지 않은 채, 풀려지지 않은 채, 풀리지 않게 남아있죠. 해석되시죠?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비록 몇 가지의 그 문제들은 과거에 시제 살려서 읽어주셔야 돼요. 과거에 풀리기는 했지만 다른 문제들은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더라. 오늘날까지.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지금 페르마 얘기 나왔고요. 힐버트 얘기 나왔죠. 그죠? 그리고 과거의 현재를 넘나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몇 가지 문제는 아직 안 풀렸어. 되었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More recently. 뭐예요? 좀 더 최근에. 됐죠? 언제입니까? 2000년이 되겠죠? 2000년. 좀 더 최근인 2000년에 Clay Mathematics Institute. 자, 여기서 그대로 읽을게요. 그냥 클레이 수학협회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CMI라고 읽게요. 이 CMI라는 이 수학협회는요, named, 바로 이름 붙였다. 그래서 일컬었다 또는 목록을 쭉쭉쭉 냈다가 내는데 몇 가지입니까? 7가지의 수학적 난제. 이것들을 이름을 쫙 붙였죠.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이 수학적 난제를 한국인인 누군가가 풀었다. 본 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여튼 2000년에 이 협회는요, 이 수학의 협회는 바로 7가지의 수학적 난제들을 쫙 목록화했죠. 이 난제는 어떤 난제들이냐면은 자, 여기서 대시 나오고 주어가 안 나오죠. 자, 이건 뭡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해석은 그치, 동사 하는 안명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구조는 따로 안 줬고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had been solved요. 자, 이거는 좀 꼼꼼히 해석을 좀 적어드릴게요. 봐봐. 우선 여기에서는 수로 동사가 결합이 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은 had pp. 자, 이거 뭘까? 네, 바로 나오셔야죠. 과거 완료죠. 자, 과거 완료라는 그 문법 이름보다는 해석법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그치? pp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자, 이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had pp구나 챙겨가 주시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보이죠? 뭡니까? be pp 무슨 태일까요? 수동태 또는 수동형.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 여기 우리가 BPP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수동형 또는 수동태라 부르는데 수동태 해석은요,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두 가지만 적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solve의 뜻은 뭡니까? 해결하다죠. 그러니까 해결하다라는 동사 뜻에다가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합쳐놓고 그런 다음에 과거 완료의 의미를 합쳐놓으면 해석이 잘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주격 관계사에 걸어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그랬던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되십니까? 해석은. 그치? 수학적 난제들. 근데 어떤 난제들이냐면은 바로 해결되지 않았고 더 전에 그랬죠.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고 더 전에 그랬던 수학적 난제들을 바로 쫙 목록화했다가 되겠습니다. with. 역시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그죠? 근데 어떤 소망이냐면은 they. 바로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수학적 난제들이 되겠습니다. 수일치 제대로 해주셔야지 놓게 됩니다.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수학적 난제들이 되겠죠. 이 수학적 난제들이 could be solved. 뭐가 될 것이다. 그치? 해결될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근데 언제입니까? 21세기에. 되셨죠? 21세기에는 뭐 컴퓨터 과학 기술이 좀 더 발달을 했으니까. 그리고 천재들은 그 컴퓨터 과학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통찰을 얻고서 깨달음을 얻고서 그때가 되어서는 풀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서 7가지의 난제들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 million prize will be awarded for solving each of these 7 problems 정도가 되겠는데 몇 달러입니까? 네, 100만 달러가 되겠죠. 100만 달러의 상금이 will be awarded. 자, 여기에서 award 뜻이 뭐냐면은 수여하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BPP 수동태를 딱 잡으니까는 수여될 것이다.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 조동사의 의미 살리셔야 됩니다. 바로 수여될 것인데 for 뭐 때문에 수여되는데 뭐 한다고 수여되는 거냐면은 solving 풀었다고. 그죠? 푸는 것에 있어 정도로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관해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푸는 것에 관해 동명사입니다. 푸는 것 되셨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기 앞에는 지금 전치사 나왔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인 거 아니겠냐고. 됐죠? 그래서 푸는 것에 관해. 근데 무엇을 푸는 것이냐면 each of these 7 problems 뭡니까? 각각의 이러한 7가지 문제. 됐죠? 각각의 이러한 7가지 문제. 밀도 다 높여서 문자 다 살려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7가지 문제를 푸는 것에 관해 수여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바로 10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될 것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관해서냐면은 각각의 이러한 7가지 문제를 푸는 것에 관해서 풀었으니까 상금 주는 거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아직까지도 몇 가지 난제는 안 풀렸더라.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잡고서 얘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이제 제목 뭡니까? Unsolved math problems 뭡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학적 난제들. 그것은 past, 바로 전해지는 난제들이죠. 이게 PP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진 거냐면은 그쵸, 이제 미래로 전해지죠. 그래서 뭡니까? 미래 세대 쪽으로 전해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학적 난제들이더라.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한번 써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페르마의 정리에 관한 증명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아까 와일스였죠. 와일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true가 되는 것 같고, 자, 다음에 수학적 난제들은 현대에 들어와 거의 대부분 해결되었다. 해결이 되었으면 미래 세대한테 넘겨줄 이유도 없죠.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미래 세대에게 넘겨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